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이혼녀로 현재는 체인 식당 3개를 가지고 있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문적으로 요리학원을 다니며 요리를 배웠고, 이혼 후에는 솜씨 좋은 친정엄마와 함께 퓨전 한식당을 내게 되었죠. 직장인들이 많은 회사 근처에 집밥하는 한식당으로 본점을 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체인이 3개로 늘어나게 되었네요. 그런 제가 오늘은 전 남편의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상처 등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평범한 집안에 결혼을 해서 살 줄 알았는데, 저의 연애와 결혼은 동창들 사이에서 다소 큰 이슈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걔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결혼을 한대? 너 제주도 좋다. 군뱅이도 굴는 재주가 있다더니. 부잣집 아들 홀려서 부잣집 안방 차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아버지는 평생 별다른 직업 없는 한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건물이 시내에 턱하니 있어서 그 빌딩만으로 평생 놀고 먹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부자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 저를 좋아한다니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정말 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자던 걸까?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은 하지 않았고 아버지 건물 상가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해 주었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중학교 동창인 남자친구와 연인으로서 인연이 시작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의 아빠가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지만 아빠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친오빠가 사업을 한답시고 무더니도 엄마를 힘들게 했죠. 사실 제 월급도 오빠가 가져가기 일쑤여서 저는 퇴근 후면 식당으로 출근을 해서 고기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아빠의 병원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비 문제로 직원들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레가 월급날입니다. 그때 꼭 병원비 낼 테니까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하루 이틀 입원한 환자도 아니잖아요. 네? 이틀만요. 제발요.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사정 봐주다 보면 그 다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이렇게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퇴원 조치 취하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아 울면서 아빠의 병실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를 아는 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손수래, 너 여기서 뭐하냐? 제 성이 손씨라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손수래라고 불렀거든요. 저의 별명을 부르던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부잣집 아들로 저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이 친구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은 애라 저처럼 수줍음이 많은 친구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적당히 고개만 끄덕이고 아빠의 병실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기어코 이 친구가 저를 붙잡아 놓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얘기를 하자더군요. 미안한데 우연찮게 원무과 직원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이틀이라면서 겨우 이틀 쓰려고 대출을 받는 거야? 현금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자가 나오는데 아깝잖아. 내가 빌려줄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봐. 그렇게 저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시댁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인물이 좋길래 학벌이 좋길래 그렇다고 집안이 좋길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네.
이런 애가 우리 집안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들, 너 지금 제대로 생각한 거야?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동창들의 반응도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처럼 남편에 비해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의 반응이 묘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유명한 바람둥이더군요. 동창 몇 명과도 친한 연인 사이였더라고요. 순진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아내인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다가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었죠.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바로 그거야. 만만해 보여서 결혼했어. 나는 한 여자한테 만족 못하고 구속받는 것도 딱 질색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결혼이라는 구속이 어울리지 않는데 부모님은 자꾸 보채고 그래서 생각한 게 너야. 나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마누라 흉내 내지 마라. 나한테 간섭하려고 들지 마. 생활비는 다달이 넉넉히 줄 테니까 너도 너 하고 싶은 취미생활 갖고 인생 즐겨. 내가 너 어떻게 살든 진짜 나도 간섭하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나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바람 피우는 거 가지고 바가지 긁고 그럴 거면 지금 헤어져. 서로 구속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 거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라면 여기서 정리하자. 쿨하게 살던가 정리하던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병원비 내준 거, 엄마 생활비 주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나하고 결혼까지 한 거였구나. 이렇게 살려고. 이제야 알겠냐? 병원에서 너 처음 만나고 딱 느낌이 오더라. 이런 애라면 나랑 결혼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병원비 책임지고 다 해줬던 거야. 남편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친정엄마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저에게 늘 그러셨거든요. 네가 남편 복이 있나 보다. 어디서 이런 알짜배기를 만난 거야? 장인 병원비 내줘, 장모 생활비 타다리 줘. 아유, 사위 눈엔 네가 이쁘긴 이쁜가 보다. 제가 결혼을 하고 친정아버지 병원비에 친정엄마 생활비를 남편이 보태주자 엄마는 식당 일도 그만두고 근심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죠. 평생을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식당 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엄마에게 가장 행복할 텐데, 그런 엄마에게 남편이 순한 저의 성격을 노리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정말 쿨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 결혼의 비밀을 알게 된 후로도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생각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었고 제 생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입버릇처럼 저에게 그러더군요. 난 역시 한 여자로는 만족을 못해. 여러 여자 만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살 거니까 충고하려고 하지 마. 바가지 긁으면 아예 안 들어온다. 보아하니 너도 엄마 때문에 나하고 이혼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이혼 같은 건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서로 비밀은 잘 지키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이런 관계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람도 그렇게 깊게 피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좀 데리고 놀다가 질리면 그만 만나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처음엔 남편의 이런 생활이 이해되지 않았고 저도 여자이다 보니 질투심이 나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아서 이혼 생각은 점점 더 멀어지더군요. 그러다 저는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전문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한정식 식당을 다녀서 그런지 평소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나름 퓨전 한정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퓨전 한식 식당을 개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나름 준비해보고자 계획을 세웠죠. 저는 그렇게 남편의 바람을 묵인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전혀 모르시고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세상에 너 같은 개팔자가 어딨냐? 어?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남편이 돈 벌어 가져다 주니 그 돈으로 편안하게 요리학원을 다녀? 참네.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친정엄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너는 집에서 놀고 먹고 잘도 하는구나. 속사정도 모르면서 해대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사정이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음이 편해서 요리학원 다니는 줄 아세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주는 돈줄이 끊길까 봐서 하고 싶은 말을 못내 참았습니다. 그러다 친정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친정 오빠가 엄마 몰래 엄마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몰랐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자 엄마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자신의 행동을 시부모님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입막음으로 은행 대출을 모두 막아주었죠. 추운 날씨에 엄마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은 건 고마웠지만 거봐,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지? 하며 빈정대듯 말하는 남편의 정신세계는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한 번 친정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그 무렵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아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은근 손주를 기다리시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이를 기다릴 만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와의 부부관계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부부 대체 무슨 문제인 거야? 어? 건강한 부부 사이에 왜 아이가 안 들어서? 육아는 체력전이다. 어? 이왕 낳아서 키울 거면 한 살이라도 어려서 낳고 키워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와 남편과 저에게 주었고 산부인과를 가보라며 예약까지도 해주셨죠. 솔직히 말해 저는 은근히 아이를 바랬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용기는 없고 그래도 아이가 있다면 제 삶이 무료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 얘기만 하면 시부모님 뒤에서 질색을 하더군요. 남편의 바람은 끊이질 않았고 손주를 보고 싶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던 시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아가씨 중 한 명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입니다. 남편은 그 아가씨든 누구든 임신 자체를 바라지 않던 사람인데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바라는 아이를 낳아온다면 제 자리가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남편 못지않게 저도 이 일이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설득시키는데 그 여자가 말을 안 들어. 굳이 낳겠다는 거야. 남편은 엄청난 돈을 위자료로 줄 테니 아이만큼은 안 된다고 그 여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다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들었구나. 뱃속에 내 손자가 2명이란다. 아들 쌍둥이래.
아이, 나 손주 안아보고 싶어. 어서 귀한 내 며느리 집으로 불러들여라.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군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며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고요. 며느리가 날 찾아왔더라. 아주 참하고 단아하던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배움도 많던데, 그런 아가씨를 유부남이 건드렸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것도 쌍둥이를. 빨리 이혼하고 재혼할 준비해라. 내 손주가 세상 보기 전에 결혼식 올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물론 저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남편이 혼외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혼할 수 없어요. 남편이 두 집 살림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왜 물러나야 하는데요? 네가 왜 물러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넌 우리 집안의 대를 끊었지 않니? 그게 이유야. 그러게 빨리빨리 아이 낳아서 키우라 했더니 뭘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병원에 가서 불임 클리닉을 받던가 시험관하기를 만들던가 했으면 누가 아니? 친작 우리 품에 손주를 안겨주었을지. 다 네 책임이다. 나는 너한테도 할 만큼 했고 시간도 줄 만큼 줬다. 어머니, 저 이혼 안 해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해요? 이 사람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빈 껍데기로 이 사람하고 부부인 척 연기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 아이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생기죠. 남편이 그동안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말을 안 했던 거라고요. 그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 자리를 내어줘야 하냐고요. 저 억울해요. 억울해서 이 자리를 절대 못 주겠어요. 뭐? 빈 껍데기랑 살았다고? 부부인 척 살았다고? 참나, 너 지금 어디서 내 아들을 못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다. 얼마나 가정적이고 착한 아이인데. 내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부부관계를 싫어한다고 아이 낳는 것도 껄끄러워했다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이 낳기를 꺼려했다고요? 그래! 어디서 이게 거짓말까지 하고 들어? 우리 집안에 걸맞지도 않은 너를 받아줬더니 이게 함부로 까불고 들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솔직해져 보자. 내 아들하고 이혼 못하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받을 상가 건물이 아쉬운 거 아니야? 네 엄마한테 다달이 주는 생활비가 아쉬운 거 아니냐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남의 집안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아들 하나에 며느리 2명을 둘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저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것에 대해 자신 없어 했습니다. 임신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딱 질색인데. 너랑 살 때가 좋았다 진짜. 나 앞으로 어떡하면 좋냐?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이혼녀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생각지도 않은 쌍둥이를 낳아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냐며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와 살았다는 게 한없이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고 그랬어? 내가 부부관계를 싫어한다고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 엄마가 그래? 당신이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 거잖아. 내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놓고 넌 할 짓 다 하고 다녔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거 엄마가 하도 보채길래 둘러댄 거야. 미안하다. 그 대가로 위자료 넉넉하게 줄게. 마음 풀어. 당신은 좋겠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적지 않은 돈을 위자료로 주더군요. 남편과 애정이 있어서 5년간의 세월을 산 것도 아니고 그저 돈이 주는 편안함이 좋았으니까
저는 별 미련 없이 위자료에 만족하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자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유,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만 말을 했죠. 그리고 씩씩하게 엄마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이혼은 슬프다기보다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이혼 덕분에 제 손에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 쥐어졌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준 위자료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간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어렴풋이 그려봤던 한식 식당을 엄마와 함께 내기로 계획을 세웠죠. 엄마가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셔서 그 경험을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장소는 그리 크지 않은 곳으로 잡았고 일단은 맛으로 승부를 걸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은 참 재미있었고 제가 개발한 요리 아이디어는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는데 학창시절에 꽤나 친했던 친구가 손님으로 온 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죠. 나 이 식당 벌써 5번째 왔어. 근데 이 식당 사장이 너라고? 정말? 와, 야, 네 손맛이 이렇게 좋았어? 그래, 이 기집애야. 이게 보통 실력인 줄 아니? 내가 이 식당 내려고 자그마치 5년을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했다고. 친구는 회사를 다녔고 결혼과 동시에 육아에 접어들어서 퇴사를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 식당의 분점을 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 식당 체인점 낼 생각 없니? 체인점 등록하고 2호점은 내가 하고 또 다른 매장 기다려보는 거 어때? 정말?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해서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본점을 제 가게에 두고 체인점 1호점을 친구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하더군요. 동창은 저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체인점 1호를 개업했고 저는 친구의 식당을 다니면서 알바 겸 노하우를 알려주었죠. 개업한 지 일주일 지났을까요? 그날 친구의 가게에서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개원들 사이에 있었고 남편의 아이인 쌍둥이를 안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안고 있는 두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건 시간을 계산해보니 얼추 그 정도 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앞치마에 머리수건을 두르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음식만 서빙하고 가려는데 역시나 눈썰미가 좋으신 전 시어머니께서 서빙하고 있는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꽁꽁 숨어버린 줄 알았더니 버젓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식당 안에 손님들도 있고 해서 전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듣듯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제 귀에 꽂히고 말았네요. 애도 못 낳은 게 용케 취직은 했네.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사람 구실? 애도 못 낳는 게 전적으로 제 책임이 아니라고 이혼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했건만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애도 못 낳는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참으며 살고 싶지 않더군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곳이 친구의 영업장이라는 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제법 큰 소리로 하고 말았네요. 제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남의 집시로 특채 취직한 그 집 며느리 능력만 하겠어요? 참! 상가 건물은 잘 있죠. 그 집 며느리도 상가 건물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서 전 시어머니는 잠시 두 눈을 꿈뻑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품에 안고 있던 쌍둥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애도 못 낳고 쫓겨나 보니 남은 거라고는 이제 오기뿐이냐? 남의 씨? 이 아이들이 어딜 봐서 남의 씨야? 눈매하며 콧매가 딱 지아빠 빼다 박은 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주방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나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저의 격을 높여주기 위해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저에게 썼습니다. 대표님, 참으세요. 남의 씨를 자기 씨로 철석같이 믿고 결혼한 전 남편분이 언젠가는 대가 치르시겠죠. 친구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하는 듯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는 한술 더 떠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구 씨인지도 모르고 쌍둥이 뱃속에 품고 낳은 엄마나 남의 씨를 제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남편이나 똑같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르잖아요. 에이, 콩가루 집안에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신경 쓰지 마시고 대표님은 사업에 열중하세요. 친구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네가 이 식당 대표야? 요즘 잘 나간다는 이 식당 대표냐고? 네, 제가 이 식당 대표입니다. 지금 그 댁은 제가 이 식당 대표인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원에 가서 두 아이들 혈액형부터 검사해 보시죠. 하고 저는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전 시어머니는 분에 이기지 못해 가게 안을 난장판을 만들더군요. 좀 미친 게! 내 귀한 손주를 의심해? 혈액형 검사해보고 친부모가 맞으면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나한테 내놔야 할 거야. 그날 그렇게 우연찮게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며칠째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당신 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용건만 말하고 빨리 사라져 줄게. 쌍둥이가 내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퓨전 한정식 식당 차린 건 알지? 체인점이 서울에 3개인 것도 알고. 알아. 들었어. 나도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랬지. 강남 쪽에 체인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매장에 손님들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려고 손님을 위장해서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당신 부인이 내가 앉은 뒷자리에서 친구와 얘기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더라. 어찌나 교양 없이 떠들어대던지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당신 부인이 그러더라고. 쌍둥이가 누구 씨인지 모르겠다고. 어떡하면 좋냐고. 그리고 당신은 혈액형이 B형이고 자신은 O형인데 쌍둥이 혈액형은 부모 사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A형이라나? 시댁 식구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 친구랑 그걸 논의하고 있더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그날 식당에서 저와 헤어진 뒤로 아들과 며느리와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혈액형 검사를 하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의 말대로 쌍둥이는 그 집안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서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보통은 아니죠. 다른 씨를 배에 담아 그 집 며느리를 행세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배짱인지는 감이 오죠. 며느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지? 날 욕할 게 아니라 당신 아들 간수나 잘하시지? 전처하고는 형식적인 부부로 살면서 온갖 바람은 다 피우고 다닌 게 당신 아들이란 작자야. 그런 아들 둬놓고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어?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처는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고 돈에 발목이 잡혀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제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내의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상속하려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 빌딩을 부부 공동 소유로 하자고요.
아내를 믿고 남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건물을 부부 공동 소유를 했나 보더라고요. 부인은 자신의 비밀이 들통나자 건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으로 은행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한 거죠. 아내는 교활하게도 쌍둥이를 버려둔 채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내 핏줄이 아니니 쌍둥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내의 친정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더군요. 전 남편은 자신의 아이도 아닌 쌍둥이를 끌어안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할 뿐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화려한 악세들을 모두 던져버린 채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는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을 몰랐어. 너를 허수아비 아내로 만들어 놓고 뒤로는 온갖 여자들을 만났다면서? 에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 아들이지만 쌍둥이 엄마 만나서 사기 당해도 싸지 뭐. 에이, 내가 이 나이에 이리 인생을 모르고 살았다니. 그리고 내 속으로 낳은 아들도 몰랐다니. 너한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진작에 널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낯짝이 없어서 이제야 왔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평생을 모르고 쌍둥이가 우리 핏줄인 줄 알고 키웠을 것 아니냐. 전 남편의 희생양으로 5년을 산 저의 세월이 늘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의 모든 시름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해외로 도망간 아내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를 찾으면 이혼을 하고 쌍둥이를 아내에게 보낼 생각을 하더군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던 전 남편이 아내의 속임수에 넘어가 재산도 잃고 인생도 잃었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일을 모두 잊고 저의 사업체인 퓨전 한식 식당을 더 널리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요리가 제 적성과도 참으로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들을 더 많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니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저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다짐이 더 서는 것 같네요. 제가 계획대로 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